안녕하십니까. 신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꼭이요. 이렇게 눌러달라고 하는데도 안 누르시더라고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제목은 보이시나요? 비장애가 장애와 같이 사는 삶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등록장애인 수가 고양이 예를 들었지만 100% 중에서 3% 정도가 현재 등록장애인 수고 그 중에서 한 10%, 그러니까 0.3%가 발달장애인 수다. 그러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뭐 0.3% 정도 차지한다. 그냥 예로 그렇게 들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심통안에서는 발달장애인 수만 전체 심통 구성원 중에 발달장애인 수만 한 7.5%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장애인들과 같이 산다라는 구분하기 싫지만 어쨌거나 심통에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들과 같이 산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살게 되면서 비장애인도 사실상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은 영상 주제를 그렇게 잡았고요. 자,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비장애인들이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사실상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냥 대충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만 보세요. 이 자료는 지난 시간에서 이어지는 그 아버지 모임의 자료고요. 지금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에 고양시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상 이게 100만 원이니까 100, 1000만, 10만, 100, 1000만, 10억, 100억. 고양시에서 2017년도 한 해에 525억이라는 돈을 장애인 예산으로 사용을 한대요. 자, 그러면 고양시에서 525억이라는 돈을 장애인한테 직접 주는 건가요? 현금인가요? 그건 아니죠. 525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했던 3만 몇천 명이라고 했어요. 3만 6천 얼마라고 아니야. 아까가 전에 얘기했던 장애인 수가 3만 6천 얼마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525억 원을 3만 명한테 준다 그러면 1,100만 원, 한 100만 원씩은 주는 거, 한 150만 원씩은 주는 거네요. 사실상 현금으로 준다고 치면. 그런데 그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서비스로 준다라는 거죠.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던 아니면 어디 복지관을 가던 뭐를 하던 그런 활동을 하는데 주는 그러니까 소요되는 비용이 525억이라는 얘기예요. 즉 장애인들 밥 먹고 살으라고 현금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이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지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를 짓는데 돈 들어가고 거기에 그러니까 건축비, 운영비 등으로
525억을 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해갖고 월급을 받을까요? 또 거기 운영을 하는데 장애인들이 가서 운영을 해서 그 월급을 받을까요? 아니겠죠. 사실상 이 525억이라는 돈 자체가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긴 하지만 돈은 비장애인한테 준다라는 얘기죠. 그죠?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 많을까요? 비장애인이 많을까요? 비장애인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돈은 현금은 사실상 비장애인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장애인이 하나도 없는 사회라면 사회복지사가 필요가 있겠죠. 물론 장애인 아니고도 뭐 빈곤가정이라든가 노인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일자리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와 비장애는 구분되어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구분되어서 살아왔잖아요. 시설에 들어가서 그 장애인들 몇십 명을 뭐 한두 명의 비장애인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관리 제대로 안 돼서 막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러다 보니 탈시설을 하겠다는 얘기가 대두가 되는 거고 저도 그 장애인 그 보호시설에서 뭐 성인 장애인들이겠죠. 뭐 조그만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케어를 하니까 성인 장애인들이 그 장애인 시설에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관리 그 이제 그러니까 보호하는 그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CCTV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CCTV로 보는 게 아니고 TV 그 상황실 모니터에서 YTN 뉴스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내 새끼 저렇게는 안 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져서 공동체를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안에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도 등급은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비장애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을 지금 얘기하는 비장애와 장애 개념하고는 약간 틀리겠지만 제가 저는 비장애고 우리 아들은 장애지만 같이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애와 비장애는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 옆에서 자꾸 시끄럽게 떠들어? 넌 떠드니까 넌 저리 가. 이거는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끄럽게 떠들어도 그 떠들더라도 그 사람도 살아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애인도 장애인 덕분에 일거리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같이 살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상 우리 신통이 지어지고 나서 인구가 3,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까지는 만들지 못하겠죠. 하지만 신통이 지어지고 나면 그 안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200명의 발달장애인이 있다고 쳐요. 이 200명을
케어하는 일. 200명 놓고 신통이 아무리 그냥 원형으로 건물을 짓고 출구만 막고 그 안에서 그냥 자유롭게 방치를 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아이들 돌보는 뭐 치료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보호시설, 그러니까 보호시설이 아니라 뭐 놀이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일거리를 이 아이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아무도 3,000명이라는 인구가 뭐 교육 안 받아도 되는 다 비장애인이면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애들 가리키는 아동발달 지원센터 신통에서 만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상 현재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채용을 하겠죠. 그분들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아이를 봐야 되니까 키즈 카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키즈 카페 사장님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냥은 없어요. 사실상 비장애와 장애를 나눠서 등급을 매기기는 해도 현재 시스템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으니까 비장애와 장애라는 말을 나눠서 하기는 해도 어차피 같이 사는 거란 얘기인 겁니다. 서로 돕고 사는 얘기예요. 장애아이가 나한테 꼭 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규현이가 저한테 꼭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어느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 처음 뭐 제 머리 왜 짧아지는지는 아시겠죠? 내 아파트 앞에 특수학교 생겨서 내 아파트 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왜 우리 집 앞에는 특수학교 그러니까 우리 구 안에는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딴 구에는 못 짓고 왜 우리 구에다 또 짓겠다고 하는 거야? 이런 말 못하죠. 근데 그분들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내가 그날도 그랬지만 내가 내 자식이 멀쩡했으면 그리고 또 내가 그 집에 살았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꼭 님비를 나쁘다고도 얘기를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현상이죠. 그 님비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걸 주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심통이 그거를 알려주는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장애를 가졌다. 그 이유만으로 배척을 당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 때문에 그 세미나를 한 곳을 갔었는데 그 세미나에서 그 강사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달장애를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발달장애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발달이 되어야 되는 아이가 순차적으로 발달이 되어야 되는 아이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이 지각 쪽이니까 머리 쪽이에요. 머리 쪽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머리 쪽에 뭐 저도 전문적인 얘기가 아니라서 그냥 일단 그런 맥락 정도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변연계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변연계는 사실상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가 이제 태중에 있을 때 그때도 그 변연계는 큰대요. 근데 그 변연계가 원래는 어 잠잘 때 큰대요. 근데 사실상 요즘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급속히 늘었어요. 왜 그렇게 급속히 늘었느냐? 아까도 그러니까 뭐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등급을 안 받았으니까 그냥 비장애인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게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얘기를 딱 어제 그러니까 그 교육 가서 세미나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저런 이유가 있었다면 발달장애 아이가 늘어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냐? 엄마들이 야간에 수면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 수면을 못하는 경우, 임신 중에 야간에 수면을 제대로 잘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이가 발달장애일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사실상 맞벌이 부부도 계실 거고 뭐 이제 아이를 다 낳아서 이제 더 안 낳겠다 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낳으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밤에 수면을 잘 취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맞벌이 부부들 많죠. 또 핸드폰. 저도 그렇지만 이 핸드폰 밤에 이렇게 켜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밤에 잠자는 시간이 많이 줄을 거고요. 뭐 일을 해서든 아니면 개인 취미에 의해서든 밤에 잠을 잘 안 잘 확률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몰랐는데 변형계라는 게 잠잘 때 이제 발달이 되는 건데 잠자는 시간을 자꾸 엄마가 야간에 수면을 잘 안 취하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도 수면을 안 취하고 그러다 보니 클 시간을 놓쳐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발달장애가 된다라는 거죠. 발달장애가 아니라 발달지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늘어나는 수치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예전에 비하면 환경도 많이 나빠졌고 발달장애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고 내가 현재 장애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가려놓고 배척을 하고 내 집 앞마당에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그 사회를 지키자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일단은 이번 영상도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